오늘이 6월 25일 6.25 우리가 기념주일로 오늘 사실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남영달 목사님께서 6.25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영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흑암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유언적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종의 형태가 어떤지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옵시고 귀하게 얻은 우리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컴퓨터를 세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랬고 나니까 딱 보니 6.25 주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설립한 목사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큰 자리인데 내가 과연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후에 목사님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2011년도부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우게 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암 덩어리가 종양은 드러내면 되지만은 혈액암은 하얗게 눈꽃처럼 피어서 온 몸에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의사 집도인은 복귀를 해서 하얗게 눈꽃이 피우면 더 이상 설계를 하지 못하고 닫아버립니다. 집도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하늘에 매일 수밖에 없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바로 집도인의 심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고 웹툰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짧은 시간 2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고 어제 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영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웹툰 만화를 끌고서 올렸습니다. 영상은 2배의 잔존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나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거짓 세력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암시 전략으로 이 대한민국은 평화가 온다. 그리고 괜찮다. 여러 가지로 거짓으로. 그러면 거짓 자체가 우리는 반박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짓이 진실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부탁했던 그 내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사실 하와이에 가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60년대 정말 북한으로부터 무력 침략이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궤도는 잡아놨지만 성숙되지 못한 우리 국민의식과 그리고 방공정신과 그리고 국가의 경제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저희들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저희들이 우리보다 나았고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군사 원조를 받는 그들은 우리보다도 월등히 나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집도이가 집도 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희 오늘 그 부분에서 오늘 PT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앞에서 순서를 하다가 마지막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뭉에를 매지 말라. 본문 말씀은 자유롭게 하셨던 내용,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종의 뭉에를 매지 말라. 이 단락 중에서 종의 뭉에를 매지 말라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자. 이스라엘이 그 마사다에서 외세로부터 다 멸망을 하고 남아있는 용사들이 마지막 항전하면서 잊지 말자 우리 역사. 2000년의 역사 땅을 잊어버리면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 1%를 차지하는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6.25 전쟁을 둘러싼 이승만과 미국의 충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의 같은 파트너 미국과 소련은 친소의 관계,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은 반탁과 신탁의 흐름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반탁을 반대를 했습니다. 신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대다수의 세력들은 신탁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미국 외교 세력들이 미국의 전략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우리의 지도자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바로 미국의 모든 외교 전략을 바뀌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귀한 삼위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보다도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연설을 합니다. 4천년 역사를 이제는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꽃피워 나갑시다. 그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 전체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칩시다. 대동단결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위대한 연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략을 펴가려고 할 때 그 당시에 75%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75%가 러시아에 있는 1917년도 있는 사회주의 물결에 있었습니다. 이 일본을 우리가 해방해 줄 수 있는 것은 일본 세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독립군의 상해 임시정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사회주의 경향으로 걸려 있었을 때에 단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포하고 미국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합해서 연결을 할 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불결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1917년도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최초의 예언을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들의 흉겨와 관계를 알고 바로 정읍에 내려가서 남한 단독 정부를 설립하겠습니다. 선포를 한 것이 정읍의 선언입니다. 이승만 독트린이 바로 정읍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0선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1948년 건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크고 작은 무장 세력들의 반란 대구 2.28 폭동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대한민국을 침탈하기 위한 북조선에 침략했다는 것을 외교 문서, 소련의 문서부터 미국의 문서에서부터 밝혀진 것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다시 45년 12월 3일 대동신문의 기관 이승만의 글을 대독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좌익 우익을 논할 때인가? 우리는 다만 신탁 통치에 대해서 산발도 이국 이남을 막론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싸워야 할 것이다. 자주독립 이것이 3천만 민중의 요구이다. 나는 신탁 제도가
조선의 파급함을 죽도록 방어하려고 모든 수단과 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표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3천만 민족의 총력량을 집중한 중협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한 투쟁의 의무로 질서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대동신문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하에서 조선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미군이 1949년 6월 달에 철수하고 6개월 되는 시점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저들이 침범을 했습니다. 유교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다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트루만 메가드 장군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조선에,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형제 50만이 있어. 지금 우리 미국이 파견하지 않고 자유신령이 대한민국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50만 우리 동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들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빨리 구해주시오. 빌리그람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에게 따랐습니다. 스피드로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 1년 전의 얘기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과 미국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를 알고 바로 해방 이후에 반공주의에 대한 철저한 성공의 기술을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동국권에서 40의 위성국가들이 좌우합작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간에는 그 나라의 애국 인사와 사회주의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나라를 진정으로 사는 애국 인사는, 우익 인사는 사라지고 좌익 인사만 살아남는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연한 게있습니까? 40개국이 동일한 현상으로 일어난 것을 트루만 대통령은 알고 친소에서 반소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련하고 이제는 적대 관계라는 것을 선포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트루만 대통령이 한 것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에서 활동한 내역들이 바로 일본 내막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재팬 인사이더, 여러분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신앙의 문제를 통해서 일본은 전쟁의 신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침공하고 중국을 침공하고 결국은 지금은 미국하고 동맹국 관계에서 침범을 안 하지만은 힘이 강해진다면은 미국을 치게 될 것이다. 태평양 전쟁 6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일본 내막기를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폭격이 있고 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의 책은 불티나게 팔리고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턴 대학에서 했던 전시 중립론 그 책이 바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프린턴 그 대학의 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 중립론 자체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건국 대통령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바로 반대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화되지 못했던 세력들이 지속적인 이승만 깎아내리기, 한국교회 깎아내리기,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이곳에 매몰되어 가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한 상황에 오다 보니 우리의 수족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암덩어리가 혈액암처럼 전국에 다 퍼져 있어. 어떻게 집도리가 할 수가 없어요. 칼을 대려니까 이게 좌익인지 우익인지 내 국민인지 남의 국민인지 모르게 되니까 집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메가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메가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친형제처럼 길렀습니다. 교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이 잃어버렸던 그 우리 조선
그 도자기가 태평양 바다에 빠진 것을 다시 이승만 대통령 께서 전국의 하단에서 그와 똑같은 걸 찾아내게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딱 올 때 그것을 아버님부터 물려받았던 그 귀중한 가본을 잊어버렸던 메가드의 입장에서는 그 가본을 보고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흡혈했고 전쟁이 일어나자 바로 메가드한테 전화를 합니다. 빨리 파병하시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빌가람 목사가 전화하고 파병을 하게 됩니다. 파병은 했지만은 6.25 동란 10대 불가사의 우리나라 군번 1번 이형근 중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3일 만에 전방에 4만 4천 명의 국군이 사망 전사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된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0대 불가사의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서, 소련의 문서와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가 오픈됐을 때 그 10대 불가사의가 다 풀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6.25가 나기 전 군 수뇌부들을 외교군락부에서 파티를 합니다. 2차를 갑니다. 3차를 갑니다. 새벽 4시에 침범해 오는데 육군본부에 제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위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개 중에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 9개 원인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메가드 장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찾아보러 나왔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전함을 보기 위해서 바로 돌아서 한강변을 신찰했습니다. 거기에 참호 속에 있는 한 병사를 보고 하사관, 자네는 후퇴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 속에 있을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사관 총안전을 갖고 있던 우리 병사는 저희의 직속 상관이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그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병사의 결연한 각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결연한 각오를 보고 메가드 장군은 빨리 파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바로 파병을 하겠습니다. 도우러 오겠습니다. 바로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서 바로 넘어와서 있기 때문에 전상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를 빨리 마치고 철수하려고 할 무렵이 정전협정이 계속 2년 반 지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루하게 이루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민족을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앞모습 보는 것보다 뒷모습 보는 것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우리 근대 국가를 설립하기 위한 독립정신의 책을 집필하면서 그 집필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의 정사진이 있으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세비국의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영국처럼 잘 살게 만들 것임을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38선 이북에서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시라도 마음 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다음 대통령 트루만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한국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방공 포로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고단수의 초강력 묘수를 던집니다. 방공 포로를 석방합니다.
거제도에 있었던 거제도에 있었던 거기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여기에 남을 사람은 남아라. 이렇게 해서 방공 포로들을 석방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도왔던 미군을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방공 포로를 석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만한 학력을 가진 분이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못 틉니다. 5년 만에 학사, 석사, 대학원 국제학 박사를 받은 분은 지금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받았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뵈러 와서 마지막 가면서 고백하고 갑니다. 나는 한국인의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이승만의 힘과 지혜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떠났다.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는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통찰력 있는 충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그 후 더 많은 여행을 하고 배움에 따라서 그 노인의 현명함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반공주의자 이승만을 초청해서 프레이드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에서 조용히 돌아가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민족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후손들은 건국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어나셨던 세계적으로 공안의 안정을 주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답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로서 특히 무궁화 교회 교인으로서는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띄웁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국민답게 운동을 태동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민답게, 주인답게 하소서, 어른답게 하소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전진하게 하소서. 마음에 와닿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국시 방공을 대한민국의 국시 방국을 다시 일깨우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의 계계를 멸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기 운동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소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다시는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이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 국가와 국민이 되게 하소서. 선교지도 국가로 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 건국의 신앙 선배들이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간 건국 기독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소서. 아시아의 붉은 물결에도 오염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무궁화 교회 온 성도답게 나라 살리는 성도의 기도답게 살아갈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